안녕하십니까, 권문찬입니다. 오늘부터는 제3과목인 직업정보론을 같이 공부할 겁니다. 5개 과목 중에서 그나마 그래도 제일 쉽다고 느껴지는 과목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신문항에서 한두 문제가 꼭 책에서 전혀 없는 문제를 내기도 합니다. 그 문제는 실무에서 쓰는 상식적인 그런 것들을 내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은 그 두 문제 가지고 뭐 점수가 안 나왔네, 떨어졌네,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나머지 문제는 다 책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하시면 15개 이상은 무조건 맞춥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처음 보내 이런 것들은 일부러 틀리라고 내는 거기 때문에 틀려주면 돼요. 하지만 잘 보고 잘 찍으면 또 맞추기도 합니다. 부담 갖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제1장 직업정보이고요. 제1절 직업정보의 이해 파트인데, 요 파트는 이제 3번부터가 이제 시험 잘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개략적으로만 설명하면은 직업정보라는 게 뭐냐, 기본적인 것만. 직업정보는 뭐 국내, 나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취업하려고 그래? 그럼 국내 정보고요. 나 미국 가서 취업하려고 그럼 국외 정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국내외, 그죠? 국내외 각종 직업에 관한 다양한 정보가 있는데, 그거를 체계화시킨 것이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 직업 명세사항, 노동시장 정보 이런 게 있다는 거 그냥 읽어보시고 참고하시면 돼요.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뭐 2번, 3번은 그냥 그대로 읽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읽어줘, 이해만 하면 돼요. 최소한 우리가 직업 정보를 공부하면서 직업 정보가 뭐냐라고 개략적인 것만 알고 가자. 뭐 시험과는 큰 관계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직업 정보의 목적을 보시면 요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런 목적이 있다네요. 예, 시간이 아깝잖아요. 자, 3번부터 보겠습니다. 여기서도요, 예, 이제 조금씩 이제 중요도가 나옵니다. 제가 같이 한금하시면 돼요. 직업 정보를 도대체 어디에 사용하려고 하냐. 그 사용 목적인데 크게 동기부여가 되겠죠. 그죠? 몰랐던 직업 정보가 있네? 야, 괜찮은 건데? 동기부여가 되고, 몰랐던 정보로 아닌 거니까 지식 제달도 되는 것이고, 많은 직업 정보를 통해 가지고 서로 비교하고 분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역할 모형을 제공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여러분들은 그냥 동기부여가 된다? 그리고 요 지식 전달 요 부분 내용을 같이 보겠습니다. 전에 알지 못했던 직업에 대한 진로를 인식한다. 맞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2번과 4번 읽어주시고, 요 3번 가지고 틀리합니다. 뭐죠? 미래와 현재입니다. 정보를 가지고 과거 아니 지금하고 앞으로 미래의 이 직업 정보를 통해서 내가 나에게 맞는 직업이 어떤 것이냐. 그래서 미래와 현재이지 과거 아닙니다. 과거 아니에요. 과거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틀립니다. 현재와 미래, 그죠? 미래와 현재, 그리고 근로생애, 이제 남은 생애, 지금부터 남은 생애 동안 설계할 수 있도록 지식을 확대한다. 그러니까 지금이 내가 40대면 지금부터 은퇴할 때까지, 그죠? 지금이 30대면 지금부터 은퇴할 때까지입니다. 현재와 미래입니다. 근데 은퇴 후에 취미생활 때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아니겠죠? 은퇴 후 취미생활? 아니, 직업에 관한 정보가 취미생활과 무슨 관계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걸 낸단 말이죠. 내가 이 얘기 안 해도 당연히 이거는 틀렸겠죠. 직업 정보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외 것 또 보실까요? 자, 직업 정보의 기능과 역할인데, 노동시장의 기능과 역할, 기업의 기능과 역할, 그 다음에 국가의 기능과 역할, 요거는 한 번만 딱 읽어주시고 다시는 읽지 마세요. 2차 시험 가서 어쩌다가 한 번씩 3개를 쓰고 설명하라가 나오는데, 그건 2차 가서 문제입니다. 그것도 잘 안 나와요. 하지만 그때 가서 설명을 할 겁니다. 지금은 한번 읽어보고 그냥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엔 나오는 것들만 딱딱 집어하는 겁니다. 5번. 고용정보에 종류별 내용이 있는데, 쌍가로 1번부터 보시면 쌍가로 8번까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딱 하나만 나와요, 시험에. 나오는 것만 하자고요.
뭐가 나오냐? 여기 쌍가로 2번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이 주어지고 이게 뭐냐? 그러면 이것이 노동시장, 고용, 실업에 관한 정보를 찾으면 돼요. 나머지 뭐 경제 및 산업 동향에 관한 정보. 물론요, 내가 간략하게 설명할게요. 왜냐면 여기는 산업자가 들어가니까 산업이라는 글자가 있잖아요. 그죠? 여기 임금, 근로시간, 전부 다 보면 임금자, 그죠? 근로시간 들어있기 때문에 잘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는 내용이잖아요. 경제활동 인구, 실업자 등 인구 동행하는 정보, 구인, 특히 구인, 구직, 취직, 이직 이런 것들. 그죠? 예. 그 다음에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입직, 이직 상황. 그래서 이런 것들을 딱 주어지고, 특히 이런 것들 딱 주어지고, 이게 무슨 정보 들어있냐? 그러면 노동시장, 고용, 실업의 동향에 관한 정보를 찾으면 되는 겁니다. 얘밖에 지금 안 나왔고 얘만 반복해서 똑같은 문제가 계속 나왔습니다. 나머지들은 너무 쉬우니까 안 된 것 같아요. 그죠? 예. 여기 뭐 고용 관련 각종 지원 및 보조제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구인구직 이런 것들 좀 전에요. 여기 밑에도 있어요. 제가 이제 안 들었죠. 여기 밑에 있죠. 예. 직업에 관한 뭐 채용 승진 있지만 나머지는 그냥 한 번만 읽어보는 걸로 그냥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7번부터가 이제 여기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시험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여기부터는 이제 세부적으로 해야 됩니다. 먼저 7번 직업정보의 수집. 어떻게 수집하느냐. 그 수집 과정이 다음 중 직업정보 수집 과정이 옳은 것은. 그래서 이 네 개를요, 이 박스 안에다가, 그죠? 막 섞어 집어넣고 1번 뭐 기억, 리얼, 디귿, 니은, 2번 뭐 디귿, 니은, 뭐 기억, 리얼 이런 식으로 냅니다. 순서만 알면 되겠죠. 그죠? 어떻게 수집하느냐. 먼저 직업 분류 제시하기. 직업이 많잖아요. 나한테 맞는 직업을 찾으려면 물론 분류해서 제시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나에게 맞는 직업들, 그죠? 요거 아니면 요거다라고 대안도 만들고, 그러면 하다 보니까 양이 많아. 목록 줄이고, 그런 다음에 그 해당하는 직업을 수집하는 거다. 그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직업 분류 제시하기, 대안 만들기, 목록 줄이기, 직업 정보 수집하기. 왜? 요걸 같은 글자니까 앞에 걸 외우면 안 돼요. 직업 정보, 직업 분류니까 뭐 직직 하잖아요. 그래서 제대, 목수. 너 군대 갔으면 너 제대 한번 할래? 저는요, 목수 하랍니다. 제대하면 목수하겠다. 제대, 목수. 다 같이 시작. 제대, 목수. 이제는요, 이렇게 서두 앞자 따서 외우는 거 이제는 적응됐죠. 예. 이렇게 하니까 다 풀린단 말이죠. 다 풀려요. 제대, 목수. 제대, 목수. 아시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직업정보 수집 방법. 어떻게 수집하냐 그 얘기죠. 이것이 내가 직접 이렇게 다이렉트로 직접 수집한다. 그죠? 하는 것이 1차고요. 남들이 이미 수집해 놓은 것을 내가 한 달에 걸쳐서 수집한다. 그러면 이거는 기존 자료입니다. 얘가 2차예요. 2차. 그래서 1차 직접, 2차는 간접. 즉 기존 자료에 있는 겁니다. 요걸 딱 보는 순간 이거 다음 중 직접 수집 방법 내지는 1차 자료가 아닌가 하면 여기에 2차에 있겠죠. 절대로 이러지 마세요. 딱 보는 순간 직접이냐 간접이냐 대본 나와요. 자, 전화통화 전화합니다. 내가 직접. 그다음에 직업받는 게 이용하는 자로부터 수집한다. 직접. 그 얘기잖아요. 직접 수집한 직접 들어갔죠. 그죠? 직접 수집한, 그죠? 직접 수행한, 수집해라, 직접 수행한, 직접 수행한, 네가 상대방을 직접 수행한, 아니면 본인이 직접 수행한, 심층 면접자료입니다. 여기 수집해라, 수행, 행자 바꿔주세요. 행자로. 예. 좀 직접이니까, 그죠? 근데 간접인 기존 자료는 2차입니다. 통계조사. 남들이 해놓은 통계조사. 그죠? 한 달에 걸치잖아요. 업무 통계자는 전부 다 남들이 해놓은 겁니다. 대중매체. 그죠? 대중매체를 통해서. 그 대중매체, 이미 벌써 대중매체는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매체에 소개된 거를 이렇게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간접적 수집하죠. 그죠? 공문서와 공식 기록, 그죠? 누가, 그죠? 작성해 놓은 것. 민간문서, 문서도 작성해 놓은 것. 구직표, 구인표, 당연히 다 이 기존에 있는 자료. 있는 작성해 놓은 자료. 신문도, 그죠? 기자가 이미 작성해 놓은 자료죠. 딱 보는 순간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닙니다. 읽어보시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구분시켜 주는 것은 여러분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 직접 수용 아닙니다. 수집이 아니에요. 오타입니다. 하나 바꿔주시고요. 3번 직업정보 수집을 위한 질문지 작성할 때 문항 배열 원칙. 참 이거 좀 어려운 부분인데 여기서 잘 틀립니다. 자, 설명 잘 들으세요. 원칙으로 틀린 거 잘 물어봐. 틀린 거. 먼저 1번 일반적인 것을 먼저 묻고 그 다음에 특수한 것은 나중에 한다. 그러니까 부드럽고 일반적인 것들은 먼저 묻고 특수하고 구체화되고 약간 어려운 것들은 나중에 그런 말이에요. 시험에는요, 이거 바꿔냅니다. 특수한 것을 먼저 묻고 일반적인 것은 나중에 하면 틀립니다. 처음부터 특수한 거 물어봐 버리면 당황합니다. 요거 앞뒤 바꿔냅니다. 그 다음에 개인 사생활에 관한 질문과 사생활 관한 질문과 같이 민감한 질문은 원래는 잘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근데 할 필요가 있다면은 가급적 뒤로 배치해라. 이건 좀 특수하잖아요. 처음부터 만나자마자 서로 간의 관계가 아직까지도 라프 형성도 안 됐고 됐다 할지라도 상담 초기인데 처음부터 이제 특수한 질문 민감을 물어보면은 당황해서 얘기 안 하고 상담 끝. 나중에 뒤로 좀 친해지고 그죠? 그런 다음에는 얘기합니다. 특수한 것 뒤로, 민감한 것도 뒤로. 만약에 얘도 이렇게 앞에 하면 틀립니다. 뒤로. 그래서 1번 중요하죠? 2번 중요합니다. 3번은 질문은 논리적인 순서에 따라 자연스럽게 배치하는 것이 좋다. 이거는 뭐 그냥 기본적이죠. 틀리게 할 만한 내용은 없지요. 4번 질문 내용은 가급적 구체적인 용어로 표현하는 게 좋다. 그렇죠. 가급적 구체적으로 해라. 자세하게 하라는 얘기죠. 그래야 내담자가 듣고 이해하겠죠. 그죠? 좋습니다. 3번과 4번은 있는 그대로 나올 겁니다. 1번, 3번하고 이제 그 다음에 5번. 객관식 문안. 우리도 객관식이죠? 4개 중에 골라라. 5개 중에 골라라. 공인중개사 이런 것들은 5개입니다. 둘 중에 골라라. 그러면 OX 문제죠. 맞으면 O, 틀리면 X. 아니면 한 칸 주고 맞으면 체크하고 안 맞으면 냅두고. 객관식 문항의 응답 항목과 그 다음에 폐쇄형 질문입니다. 폐쇄형도 뭡니까? 얘도 객관식은 말 그대로 4개 중에 골라라, 5개 중에 골라라. 얘는 뭐죠? 얘는 아니요. 얘는 2개 중에 골라라. 그잖아요. 우리는 사지선다다. 사지선다형. 알겠죠? 얘는 뭡니까? 아니면 아니오죠. 아니요. 그러니까 둘 중에 고르든 3개 중에 4개 중에 고르든 똑같이 있는 것들 중에 고르는 겁니다. 그 뜻이에요. 이 응답 범주는 포괄적이다. 포괄적이란 말은 어떤 범위 안에서 그 범위 안에서만 선택해라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대상이나 어떤 현상들 그런 것들을 어떤 범위가 주어지면 그 범위나 한계 내에서 모두 끌어내라. 그러니까 주어진 것 중에서만 골라라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4개 중에서만 골라라. 2개 중에서 골라라. 그런 뜻입니다. 포괄적이면서 상호 배타적이다. 당연하죠. 아니온데 두 개 지문이 비슷비슷해. 그러면 둘 다 맞는데 그러면 정답 고르기 어렵잖아요. 지문 4개인데 전부 다 확실하게 따로 상호 배타적이 됩니다. 근데 서로가 비슷비슷해. 그럼 정답이 2개, 3개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을 하나 하기 위해서는 전부 다 전혀 다른 단어를 써야 된다. 다른 내용을 해야 된다. 상호 배타적이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서로 협력하지 않는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4지든 5지든 3지든 2지, OX든 간에
서로 간에, 그죠? 답을 정확히 고를 수 있도록 해라.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포괄적이면서 상호 배타적이어야 한다. 시험에는요, 포괄적이면서 상호 배타적이지 않아도 된다. 나와요. 이어야 한다. 근데 않아도 된다. 상호 배타적이지 않아도 된다라고 꼬십니다. 틀렸습니다.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다음 6번입니다. 응답하기 쉬운 문항일수록, 그죠? 응답하기 쉬운 것들은 좀 앞에 놓고 이중 질문과 유도 질문은 피하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중 질문, 유도 질문, 우리가 배웠잖아요. 상담원 시간에 뭐 왜 이런 단어, 왜 뭐 이중 질문 이런 것들은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쉬운 것들은 앞에 놓고 어려운 건 뒤에 놔라. 여러분들 학창 시절에 보면은 1번부터 쉽게 내다가 뒤에 가서 어려워지고 가장 마지막 문제 가서 주관식 내잖아요. 주관식 1번을 딱 내보세요. 이 뭐더라? 벌써부터 고민하고 어려워가지고 다음 문제 풀기도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쉬운 건 앞에, 어려운 건 뒤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뢰도 측정을 위해 짝으로, 서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짝으로 된 문항들은 함께 배치하는 것보다 떨어뜨려 배치하는 게 좋다. 이것도요, 함께 배치하는 게 좋다. 그러면 틀려요. 왜냐? 만약에 그걸 함께 배치해버리면 어떻습니까? 응답자가 바로 눈치를 챌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눈치 못 채게 따로 떨어서 하라. 그래서 떨어뜨려 놓는 게 배치하는 게 좋다. 함께 배치하는 것이 그것보다 이게 아니라 요겁니다. 근데 시험에는요, 함께 배치하면 하는 게 좋다라고 냅니다. 틀립니다. 따로 해야, 그죠? 예, 된다. 함께 해버리면 응답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눈치를 채기 때문에 다 알아보기 때문에 안 된다. 이해되시죠?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핵심 내용이었고요. 여러분들 조금 전에 직업정보 수집할 때, 그죠? 4가지. 제대, 목수부터 여기 싼 걸 3번까지 저랑 같이 한 것들 꼭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써보자. 조금 전에 뭔가 하나 빠졌네요. 제가 지금 보니까 요거 하기 전에 위에 6번이 빠져. 6번이 내가 왜 그랬지? 6번. 요거 그죠? 내가 왜 요걸 설명 안 했을까? 지금 요거 하는 거 엉뚱을 했네. 지금요. 요 보니까 잘 보세요. 지금 빠졌어요. 직업정보의 관리. 이게 중요한데. 왜냐면은 순서가 중요한데, 순서를 내가 보니까 안 했던 거예요. 그 순서가 이제 여러분들 쌍가라 4번번 나오거든요. 딱 보는 순간, 순서 빠졌네? 안 했습니다. 그리고 직업정보의 관리 과정을 물어봐요. 어떻게 관리하느냐? 자, 직업정보를 먼저, 정보 수집하겠죠. 숫자. 정보를 갖다 수집한 거를 분석한 다음에 입맛에 맞게 내 남자 이거를 보는 사람의 입맛에 맞게 가공하고 그것이 체계화시킨 다음에 나중에 제공하고 그거를 계속 축축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분, 가체, 재축, 맨 마지막은 이제 평가죠. 수분, 가체, 재축평. 다 같이 시작. 수분, 가체, 재축평. 한 번 더 시작. 수분, 가체, 재축평. 가, 재축평. 다음 중 직업정보의 관리 과정이 옳은 곳 4개 중에 수분, 가체, 재축평 찾으면 돼요. 중간 하나 빠지죠. 만약에 보통요, 가공하고 체계화를 같이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공 나오고 이게 얘기가 없다. 그러면 순서대로 맞으면 돼. 수분, 가, 재축평 찾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일부러 한두 개 빼고 내기도 합니다. 수분, 가체, 재축평. 순서만 맞으면 된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자, 2번, 3번 읽어주시고요. 자, 1번하고 4번. 개인정보는 보호되어야 하지만 당연하죠. 구직 시에 내가 직업을 구하려고 상담하겠죠. 그죠? 구직 시에는요. 당연히 연령도
나 나이 몇 살이야, 학력, 경력, 이거 아주 기본적인 거잖아요. 구직 신청할 때, 그죠? 그걸 보고 거기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니까, 상담사가. 이런 지역과 관련된 정보는 아주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모두 제공되어야 됩니다. 뭐라고요? 모두. 이름도 넣어야 되고, 이름은 빼라. 안 됩니다. 이름도, 연령도, 학력도, 경력도 등등 있잖아요. 그죠? 기본적인 건 다 해야 됩니다. 뭡니까? 모두. 근데 모두를 빼버리고 제한적으로 하면 틀려요. 그죠? 성명과 이름은 되고, 주소는 되고, 학력은 제한적 안 한다? 그런 거 없습니다. 기본적인 사항은, 여기, 기본적인 사항은 모두 다. 그러니까, 쓰라고 하는 사항은 다 써야 됩니다. 모두, 요겁니다. 아시겠죠? 제한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1번하고 4번, 그 다음에 2번과 3번도 지문 뜹니다. 근데 옳은 주문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라. 라는 거예요. 자, 이걸 빠뜨려가지고. 그러면요, 수분, 가채, 재축평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요 순서대로 이제 하나하나 배우는 겁니다. 첫 번째는 직업정보 수집하기 배울 겁니다. 어디 있느냐? 바로 여기 저기요. 4번. 직업정보. 그죠? 수집할 때, 유의사항이 뭐냐? 유의사항. 이런 것들. 자, 내용이 많아도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크게 5가지입니다. 명확한 목표 설정해라. 그죠? 명확한 목표 설정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계획적 수집해라. 최신의 자료 여부인지 확인해라. 수집에 필요한 도구, 녹화, 사진 등이죠. 사용하지만 재구성하는 건 안 된다. 만약에 녹화했다. 하다 보니까 막 5시간 한 겁니다. 그거를 편집하는 건 가능하죠. 왜? 30분짜리로 짧게 편집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거를 없던 사실이 있는 것처럼 있는 것들을 빼버리고 하는 이런 재구성하기는 안 되는 얘기입니다. 있는 그대로 짧게 편집하는 건 좋은데 없던 것을 있는 것으로, 있는 걸로 없는 걸로. 저 직업은 좋은 것만 보여주려고 저거 보면 부분 사람들이 안 좋아할 거야. 라고 힘들어 할 거야. 야, 저거는 삭제시켜. 아시겠죠? 예.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자료 출처와 수집을 규정해라. 이건 뭡니까? 이 내용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내가 촬영했으면 어디 회사, 어디 부서에서 일하는 모습을 촬영해서 가져왔는가? 출처를 반드시 돼야 되겠죠. 안 되면은요, 본인이 머리로 창조적으로 생각해서 만든 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명확한 목표 설정해라. 그죠? 계획적이다. 계획적으로 수집해라. 여기죠. 우연히 눈에 띄거나 외부로부터 제공되기도 되는 자료를 무작정 모아둔다고 충분한 건 아니다. 아무리 전부 때부터 내용이 정말 좋은 내용이야. 그래도 그런 것들은 출처도 모르고 우연히 발견되기 때문에 물론 좋은 것도 있겠죠. 근데 그걸 보는 사람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연히 띄는 것들은 그걸 모아둔다는 건 충분한 건 아니다. 아시겠죠? 우연히 띄는 것도 좋다. 이런 것도 수집해라. 라고 하면 틀립니다. 아시겠죠? 이런 것도 봐주시고, 우연히 이런 것들. 자, 최신의 자료인지 확인해라. 그러니까, 오래된 것은 폐기. 오래되거나 불필요한 거는 자료는 폐기하는 겁니다. 자, 30년 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는 직업들 있잖아요. 버스 안내양들. 쉽게 말하면. 지금 없잖아요. 근데 그런 직업들은 폐기. 오래됐잖아요. 지금 없잖아, 그런 것들. 폐기합니다. 그리고 오래되면서 그건 불필요하잖아요. 그런 직업 정보는 필요 없는 겁니다. 근데 오래되거나 불필요한 자료를 다시 수정 보완해서 사용하면 된다. 말은 그럴싸해. 안 됩니다. 틀렸습니다. 오래되고 불필요한 거는 폐기요. 폐기, 수정 또는 보완 아닙니다. 잘 봐야 됩니다. 이런 것들. 폐기하고 새로운 정보를 보완하는 작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새로운 것들. 가장 좋은 것은 최신의 자료가 제일 좋죠. 이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사라지지 않는 이상은 수정보완하는 것은 새로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녹화, 사진 다 좋아요. 근데 편집하는 건 좋지만 재구성하는 거는 안 된다. 그 얘기죠. 여기 보세요. 쓰기, 옮겨 쓰기.
사진적으로 붙이기, 녹음, 녹화 입력 등 이런 것들은 다 맞는 건데 요 사이에다가 요 사이에다가 재구성하기라고 딱 집어넣어버려요. 요 사이에 쓰기, 옮겨 쓰기, 사진으로 붙이게 해놓고 뭐 예를 들어 재구성하기, 녹음 이렇게 한 개 딱 안에 넣습니다. 틀립니다. 그런 것들 잘 봐야 되겠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수집한 자료가 출처가 어디인지, 저자가 누구이고, 발행형 등등 이런 것들을 반드시 명기하고 수집일자를 기록해라. 저도 논문을, 저도 여러 개 써봤지만, 논문 쓸 때는요, 내 상상력, 내 지식만 가지고 쓸 수가 없습니다. 내 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그 부분이 있다면은요, 누구하고 비교하니까 내 것이 좋네, 안 좋네, 비교 대상 하려면 다른 논문 내용을 가져와야 됩니다. 그러면 그 논문 내용이 내용 각주도 다 달아야 되고 참고문헌에다가 다 적어야 됩니다. 어느 논문 또는 어느 뭐 간행본이든지 그죠? 다 적어야 됩니다. 그래야 논문에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안 쓰면은 그게 바로 표절이에요, 표절. 것들. 그러니까 본인이 논문을 쓰게 되면은요 다 체크하겠죠. 근데 자기가 안 쓰고 남들에게 논문을 부탁하고 시키니까 나중 보니까 각주도 안 달고 참고문헌도 안 달고, 그러니까 정치회에서 나오면 표절 나오는 이유가 자기가 쓰지 않았다고 반증하는 거예요. 반증하는 거예요. 썼더라면 다 안단 말이죠. 그런 논문은 논문의 가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료 수집 방법에는요, 어떻게 하느냐. 내가 직접 면접해서 직접 듣는 방법, 전화로, 우편조사 있는데, 요거는 그냥 참고하시고, 요겁니다. 면접조사가 있고, 전화조사가 있고, 우편조사가 있다는 걸 알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 표가 똑같이 시험 나옵니다. 다른 거 나오고, 면접조사, 여기에만 가로 해놓고,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은 해놓고, 뭡니까? 면접은, 비용은 직접 만나는 것 때문에 비용은 높아요. 왜? 그 사람의 면접하려고 그러면 내가 직접 회사를 가야 되고, 비용도 만나려면은 또 그 사람 일 안 하기 때문에 어떤 부분 또 사람이 줘야 됩니다. 그런 것들. 전화는 그냥 보통이죠. 전화는 보통. 우편도 보통이죠. 이런 식으로 가로해놓고 순서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면접, 조사, 우편. 면접, 전화, 우편. 요것만 아시기 바랍니다. 맞추면은요, 실무 가서 이거 쓸 일이 없는데, 그래서 면접, 전화, 우편 그것만 체크하시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시험 위주에 강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편하게 하셔도 편하게 어렵게 할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직접 만나서 하는 대면 설문 또는 대인 같은 말입니다. 직접 만나서 설문지 작성하라고 할 때 그죠? 유의사항이 뭐냐, 친숙한 분위기 라포죠. 그런 것들 질문하기 전에 질문이 돼. 그죠? 충분히 본인은 알고 있어라. 그 얘기죠. 복장, 언어, 유의해라. 다 맞는 말인데, 마지막 가조 틀리게 해요. 응답자의 응답 내용에 대한 기록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직접 만나서 하게 되면은 내가 묻는 말에 철저히 기록해야 됩니다. 대충 해버리면 나중에 그 말을 했는가 몰라요. 그런데 이거를 요약해서 기록한다라고 시험 나옵니다. 요약 기록 안 됩니다. 철저히 기록하는 겁니다. 중간중간 요약해버리면은 그런 많은 분량 중에서 내가 듣기 좋은 것만 요약하겠지, 그죠? 그러면은 요약 안 한 것들은 그 사람이 했는지 안 했는지 나중에 가면 모른다는 얘기죠. 일단은 요약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응답 내용에 대한 기록을 그냥 철저히 해라 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요약 기록한다 그러면 틀립니다. 그 다음에 내용 분석법이 있다. 자, 이거는요 일종의 직접 수집이 아니라 간접적 기존 자료입니다. 기존 자료 간접적 2차. 그러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요거는 문헌 연구의 일종인데 이 기존에 있는 문헌 가지고 내가 보면서 연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신문, 서적, 잡지, TV, 라디오, 영화, 연설, 편지, 일기, 상담 기록서, 녹음 테이프 등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2차 정보죠. 기존 자료죠. 그죠? 예.
즉 간접적으로 수집하는 방법인데, 그러니까 자료가 많아. 내가 맨땅에 헤딩하는 것처럼 속도 표현이지만 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많은 자료를 가지고 연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헌 연구의 일종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건데 잘 보세요. 간접 조사 방법이기 때문에, 그쵸? 왜? 간접 쪽은 2차니까. 정보 제공자와 직접 접촉하지 않죠. 왜? 직접 만나는 것은 1차. 직접 만나서 물어봐야 되는 거니까. 이미 물어본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접촉하지 않기 때문에 정보 제공자의 어떠한 반응도 요구하지 않는다. 왜? 만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요게 잘 틀리게 해요. 정보 제공자를 안 만난다니까요. 책만 본다니까요. 어떠한 반응도 요구되지 않죠. 안 만날 거니까. 근데 정보 제공자의 반응성이 높다 하면 틀려요. 정보 제공자의 어떤 반응도 요구하지 않는다는데 반응이 높다. 많은 반응성이 높다. 이게 시험에 나와요. 틀렸죠. 아니, 정보 제공자 안 만나니까요. 근데 반응이 높은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안 만났는데. 요게 항상 정답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장기간의 종단 연구, 예, 이미 만들어 놓은 자료는 영원하기 때문에, 그죠? 장기간의 종단 연구가 가능하고요. 필요한 경우에 재조사도 가능하죠. 뭐 자료가 없어지는 거 아니니까. 역사 연구 등 소급 조사가 가능하죠. 그죠? 예.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종단 연구가 뭐냐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요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올 겁니다. 항상 정답이에요. 정보 제공자와 직접 접촉하지 않기 때문에 그의 반응을 알 필요도 없다. 알 수도 없다는 얘기죠. 높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여기까지 봐주시고. 자, 또 하나 보겠습니다. 직업 정보의 분석입니다. 아까 했었죠. 그죠? 기억납니까? 수분, 가채, 재측평. 수 했잖아요. 수, 분. 직업 정보의 분석입니다. 참고하시고. 항상 직업 정보의 유의사항이 뭐냐? 아닌 것 골라라. 틀린 것 골라라. 그래서 1번, 2번 읽어주시고, 자, 3번 보겠습니다. 목적에 맞도록 분석된 정보에 대해서 몇 번이고 재검토해 가장 객관성 있고 정확함을 최신의 자료를 선정해라. 그러니까 수집할 때도 최신 것, 과거 것, 필요 없는 것, 그죠? 불필요한 것, 오래된 건 버려라. 그리고 최신 거라고 수집했는데 분석할 때도 보니까 또 그 중에서도 또 불필요한 게 있다면은 그때도 폐기하라는 얘기죠. 정확한 최신의 자료를 선정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반복되죠. 그죠? 이런 것들. 4번, 뭐 진로 전문가와 직업 전문가. 당연히 이런 것들은 전문가에 의해서 이루어지죠. 우리 직업 상담사가 전문가예요. 그죠? 자격증이 있는 전문가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거 따라두시고. 5번, 직업 정보의 신뢰성, 객관성, 정확성, 효용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이거 외우지 마세요. 바로 전문가가 전문적인, 무조건 전문가 하는 거니까 전문가가 전문적인 시각에서 분석합니다. 전문가가 비전문적, 참, 한 가지, 그죠? 비전문적. 틀렸죠? 전문가니까 전문적 시각이지, 전문가가 비전문적 시각 아닙니다. 아주 야비하죠, 그죠? 이렇게 하면 나와줘라는 얘기죠. 우리가 다 맞춘다. 정보론이 상담학 심리학에 비해서 굉장히 쉽게 느껴질 겁니다. 이거요, 거의 뭐, 최소 15개죠. 보통 18개 다 나옵니다. 조금만 노력하면은요. 근데 여러분들은 부담하지 말고요. 그냥 60점이니까 그냥 최소 12개 이상만 나오면 돼. 이렇게 편안하게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6번에 필요도에 따라 수집된 직업 정보를 선택하고 항목별로 분류해요. 또 나오잖아요. 오래되거나 불편한 건 버린다. 요거 같은 말이죠? 7번. 동일한 정보라 할지라도 다각적이어야 됩니다. 종합적이어야 됩니다. 그죠? 정보가, 그죠? 다각적이다. 종합적인 분석을 시도하여 해석을 풍부하게 해라. 근데 다각적인데, 요걸 가지고 요거를요, 한 가지
측면으로 틀렸죠. 다각적인 분석, 종합적 분석이지 한 가지 측면으로 분석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 가지가 아니라 다각적이다. 또 나오죠. 8번. 직업정보원과 제공원 반드시 제시해라. 수집할 때처럼. 그죠? 예, 제시하라. 그리고 9번. 분석과 해석은 원자료의 생산일, 자료 표지 방법, 대상, 자료 양 이런 것들 전부 다 검토를 해야 된다. 어떻습니까? 외우는 겁니까? 이해하는 겁니까? 그래, 이해하는 거예요. 절대로 이것은 외우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직업정보의 가공 및 체계화인데 첫 시작부터 너무 길게 해버리면 재미없어요. 그죠? 너무나 막 지루해. 딱 끊고, 예. 좀 쉬었다가 자, 9번에 있는 예, 수분 가공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해요.